안녕하세요, 몽이스입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새학기를 준비하시면서 선생님들 계획 1년의 계획들, 그리고 3월 첫 주에, 3월에 계획안 세우시는 거로 각종 문서들 그리고 교실 환경을 구성하면서 영역을 배치하는 것 등등 새학기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새학기가 시작되고 나면,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과 친해지고, 그 1년의 과정을 어떻게 채워 나가는지, 이런 교육적인 활동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3월 이제 첫 주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일일 교육 계획안의 평가라든지, 그리고 3월부터 이제 아이들의 한 달마다 이렇게 한 달에 몇 영역씩 관찰해서 쓰는 관찰일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들이 막 있잖아요. 오늘은 그 문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잘 쓰는 문서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 싶거든요. 요즘은 평가 인증에서 요구하는 그 문서들이 좀 간소화되었어요. 예, 그래서 문서들이 특별한 틀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요. 꼭 필요한 그 시간 그리고 내용 요것만 된다면은 각 원마다 그 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다양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의 어떤 형식 같은 거에는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꼭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은 일단은 해당 시간이 아침에 이제 어린이집은 7시 반부터 문을 열고 7시 반부터 등원을 하지 않더라도 등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문을 열어놓는다는 가정하에 물론 7시 반부터 운영하는 곳도 물론 많지만요. 그래서 일단 시작 시간은 7시 반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아요. 7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4시, 4시 반까지는 이제 담임선생님이 아이들 등원하는 거를 아이들과 일과를 보낸다고 이제 일일 교육 계획안에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 4시 반 이후로는 연장반 선생님에 의해서 연장반으로 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연장반 선생님께 인수인계하였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 반부터 해서 아이 이제 오전 간식 먹는 시간과 점심 먹는 시간, 그리고 오후 간식 먹는 시간,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 간식 먹는 시간부터 오후 간식 먹는 시간까지, 요 시간이 가장 핵심 시간이죠. 예, 정규 교육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시간 안에 표준보육 과정이라든지 누리 과정에, 꼭 필수적인 어떤 교육 활동이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 선택해서 놀이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선생님이 그 주에 해당하는 생활 주제에 맞는 그런 놀이와 활동들을 배치해 놓으시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룹 지어 놀거나 혼자 놀거나 또 선생님 누리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그룹으로 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기라든지 동화를 들려주는 거라든지 이렇게 그룹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그룹으로 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하고 모으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곳에 교사가 가서 찾아서 1대1로, 아주 하더라도 2-3명 정도만 데리고 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시간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로 오전, 오후 나눠서 2시간 반 정도 소요를 하게 하고요. 오전에 놀이 시간에는 실외 활동까지 거기 같이 포함되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같이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리하는 시간 있잖아요. 정리하는 시간이 여기 포함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놀이 시간이 하루에 2시간 반 정도는 있어야 한다라고 했으면 준비하고 이동해서 놀이를 하는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정리하는 시간까지. 그렇다면은 그보다는 좀 더 정리하는 시간, 화장실 갔다 오고 손까지 씻는 시간까지 다 해서 좀 더 넉넉하게 시간을 배정해 놓아야 해요. 여기서 왜 그럴까요? 아이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놀이를 통해서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하게 놀이 시간을 배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 시간은 맞춰주시면 되고요. 유아반 같은 경우에는 요 지금 2시간 반 이외에 오후에 실외 활동으로 30분을 더 추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시간을 좀 꼭 필수 시간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 3세 이하로는 휴식 및 낮잠 시간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만 4세, 5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6, 7세에는 그냥 휴식 시간만 가셔도 괜찮아요. 네, 요게 필수 시간이라는 거죠. 네. 어린이집 일과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잘 배정해서 쓰시고, 급식과 간식에 대해서 쓰시고, 또 낮잠 시간, 그리고 선택 영역까지
그래서 실외활동, 실내활동 해가지고 모두 다 쓰셨으면은 다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활동명들을 이제 영역에 맞춰가지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 평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평가할 때 교사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언어 말고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좀 써주셔야 되는데 하루에 내가 계획하고 아이들에게 제공해서 활동을 해보니 어떤 부분이 안전하고 좋았다든지 아이가 불편함을 개수가 적어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불편함이 있어서 서로 이제 분란이 일어나셨다든지 또 아이들이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거에 있어서 약간 부족했다든지 또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제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뭐 그런 결과물 있잖아요.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교사의 입장에서 내가 오늘 활동을 이렇게 아이들과 일과를 지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엔 이렇게 해주어야겠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좋겠다. 다음엔 이렇게 해줘야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반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다음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어떤 추후 계획을 세우는 이런 부분 들어가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그렇게 했는데 화요일에 그거를 적용시켰어요. 선생님이 반영을 시켜서 뭔가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활동이 더 흥미진진해졌어요. 이런 부분들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너무 안 보여서 이거를 그럼 다른 거로 대체해서 해야겠다. 수정하고 보완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세웠던 그 계획이 변형되는 거잖아요. 변화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축소했다. 조금 더 확장했다. 이런 부분들을 옆에다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고 주간 교육 계획안에도 또 월간 교육 계획안에도 일일 교육 계획안을 하시면서 계획을 하시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면 옆에다 이렇게 줄 긋고 쓰시면 돼요. 수정되었음. 때로는 어떤 활동이 너무 흥미로워서 아이들이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럼 다른 활동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 활동은 다음 주로 넘기겠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수정은 항상, 그러니까 계획한 것은 항상 수정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거기에 오히려 계획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대로 다 했다는 듯이 깨끗한 계획안은 조금 오히려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정말 열심히 한 뒤는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많으면 선생님이 계획을 잘못 세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수정되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거기 나와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지는 그렇게 교사의 반성적인 사고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평가로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원화가 왔으면 재원한 재원생 말고요. 새로운 원화가 왔으면 일주일 동안 주 5일이잖아요. 5일 동안의 생활을 이렇게 적응일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이의 어떤 그런 영역에 맞춰가지고 아이가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영아반이면 6개 영역에 그리고 누리반, 유아반이라면 5개 영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작성하셔가지고 그 아이를 객관적인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평가까지 같이 넣어서 꼭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왔든지 한 아이에 있어서는 처음 왔을 때 적응 일지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들 개인 파일에 같이 좀 저장을 좀 해놓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과 주중에 전화 통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등하원 할 때 현관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이가 옆에 있고 이러니까 전화 통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일과의 시간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트러블이 있어서 다툼이 있었을 때도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가 너무 잘한 게 있어서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을 때도 전화통화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마다 이건 전화통화 일지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들한테 아동 관찰 일지를 쓸 때라든지 또 1학기, 2학기 지나고 나면은 이제 1년에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아이를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상하 반기 나눠가지고 그거 할 때도 이 전화통화 일지를 잘 메모해 놓으면 이거를 토대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1, 2학기 학기말 평가 외에도요. 상하 반기에 또 부모 상담도 하시잖아요. 정기 상담. 그럴 때도 역시 부모님과 전화통화하면서 메모해 놨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평소에 어머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모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부모님의 성향이 어떻든지 부모님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모님이 평소에 고민하시는 부분들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화상담 일지는 꼭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개개인 이렇게 메모하셔가지고 잘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아동 관찰 일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아동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딱히 무슨 서류가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개정 누리 가정이 되면서 아동 관찰 일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형식이 무너진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하고 있는 사진을 찍은 것을 거기다 붙여놓고 옆에다 메모 한 줄 써도 맞아요. 그것도 아동 관찰 일지가 되고요. 포스트잇 같은 거 막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 놀이할 때 옆에서 이렇게 막 메모하시잖아요. 메모해가지고 붙여놓고 그거를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어도 그것도 관찰 일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한 명씩 3개월에 한 번씩 그 아동 관찰 일지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아동 관찰 일지가 4장이 나오겠죠. 예, 각 영역별로 해서요. 그래서 아동 관찰 일지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업무 분장으로 맡아가지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안전교육일지라든지 소방대피 훈련, 그리고 행사일지, 현장학습일지, 뭐 이런 것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그때그때마다 행사의 취지나 목적 요거에 따라서 준비물 쓰시고 행사했다고 그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평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잘 써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투약을 한 것을 이제 모아서 부모님이 투약을 해서 보내주시면 교사는 투약을 하고 나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쭉 출력해서 그리고 각종 체크리스트 쓰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는 별로 어렵진 않거든요. 네, 그렇고. 그리고 출석부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서류를 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 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다 이제 확인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밀리는 경우가 없는데, 그거를 맡아서 이제 하시는 분이 수고를 하고 그렇다면은 나중에 1년치를 한꺼번에 막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날 딱 하는 날 이래가지고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것도 서류에 철해 놓으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 학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봐야 되고 아이들과 생활하기 위해서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활동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류도 막 하셔야 되고 또 예전에 비해서 서류가 많이 간소화되긴 했어요. 선생님들 그때그때마다 미루지 마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늘 메모하는 습관, 선생님들 다이어리 있잖아요. 탁상용 달력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들 잘 제출하셔서 밀리는 일 없도록. 밀리면 나중에 정말 힘들거든요. 밤새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일 없도록 유능한 선생님, 서류 밀리지 아니하고 늘 제때제때 제출하는 우리 선생님들 되세요. 감사합니다.